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경청할 수 있고 아마 저희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응용 분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저쪽에 마크포지드 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오셔서 질문 주시는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실은 우선은 이 기구적인 기계적인 좀 하드웨어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오늘 내용은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마크포지드 이제 실은 저희가 3D 프린터 여러분 많이 아시죠? 3D 프린터가 많이 사용되신 지 이미 40년이나 돼서 익숙한 기술이긴 한데 마크포지드는 10여 년 전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보스턴 공대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셨던 포닥이랑 닥터 분들이 모여서 처음 프린터를 개발하시면서 10년 전에 프린터가 한참 하이퍼가 됐을 때 너무나 많은 프린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차별화할까 미투 프로덕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현재 프린터로는 구현되지 않은 연속 섬유를 이용한 CFRP 우리 복합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다른 산업 쪽이나 일반 프린터 쪽에서는 잘 모르셨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특화시켜서 다양한 연속 섬유 지금 5가지의 연속 섬유와 또 다른 복합 소재들을 강화제로 사용하면서 프린터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순차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고 소재에 대한 공장이나 하드웨어 공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인스톨 베이스로는 넘버 2라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을 먼저 시작을 해서 우주항공, 군수방위의 복합 소재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CFRP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강도 경량화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으로 요즘 여러분들 기술 혁신, 제조 혁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로봇들과 연동해서 강성 경량화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포지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다른 프린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든 제조업체들이 그렇듯이 제조하는 현장에서 솔루션으로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그냥 하드웨어나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프로세스,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과 유니버시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서 하드웨어와 소재,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남다른 특장점이 좀 있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애플의 아이튠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가능한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 아이튠에서 음원을 쉽게 찾아보시는 것처럼 마크포지드 아이거 소프트웨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3D 파일들을 인벤토리, 디지털 데이터 인벤토리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 그리고 다른 유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들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정의한 ERP에 매핑시켜서 억세스 권한들이 부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실은 영상을 좀 넣었는데 동영상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ERP, 전사체계와 연결된 매핑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에서 디자이너가 파일을 만들어서 아이거 인벤토리에 올리셨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보시면 이건 양산을 간다 그러면 컨트랙 매뉴팩처링 오거나이제이션 CMO라고 하는 그런 인증받은 업체에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현대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한 권한을
CMO한테 승인을 해주면 CMO 사이트에서는 현대에서 디자인 승인 받은 데이터를 인증 플랫폼 안에서 그냥 프린트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내지는 지금 저희 고객이 토요타, BMW, 포드, GM에서는 수백 대의 머신을 쓰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데요. 저희 디지털 소스 인벤토리 승인 체계에 승인을 받으시면 공장이 메인 공장에서 디자이너가 작업한 거를 다른 퍼실리티 공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엔즈 같은 현대 서비스 센터가 서비스 용역을 진행하실 때 인증받은 플랫폼 안에서 현대의 순정품들을 디지털 인벤토리 상태이죠. 디지털 소스에서 승인받은 거를 블루핸즈 서비스 작업 진행하시면서 MRO 파트를 버튼 클릭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린트해서 네트워킹으로 전체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도 실은 동영상이었는데요. 저희가 프린터들을 여러 개 묶어서, 요즘 생산 라인이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에서 자동화를 지향하는 이유가 작업자분들이 좀 힘든 일, 반복되는 일에 대한 노고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마켓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코봇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심지어 근래 두산이 코봇으로 IPO한 것도 2조가 넘었죠. 2조, 3조?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작업자분들의 노고를 줄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대한 필요가 증강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이 작업을 진행할 때 실은 아시겠지만 페이로드, 이게 우주, 우리 비행기 많이 하시는데 우주하고 똑같더라고요. 로켓 발사체에 위성을 얼마나 탑재할 수 있느냐, 강하게 가볍게 페이로드로 측정하죠. 로봇도 마찬가지여서 로봇이 5kg를 드는지 7kg를 드는지 25kg를 드는지에 대한 페이로드가 로봇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 라인에서는 가성비 높게 페이로드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때 저 엔드단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그리퍼라고도 하고 엔드 오브 암 툴링 EOA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이나 스틸로 제작이 되어서 무게를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복합 소재 또는 CFRP를 사용해서 경량화 강성화를 추진해서 로봇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에 채널을 넣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버큐um 컵을 달았을 때 복잡한 버큐um 채널을 넣어서 로봇의 움직임에 제한을 줬던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저희 프린터들과 코봇, 그리고 저 위쪽 뒤에 보이는 팩토리형 로봇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강성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개의 프린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스마트 프린트 팜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프린트 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거라고 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API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팩토리로 운영을 하시거나 플랫폼 베이스로 전사적인 운영을 하실 때는 당연히 매니지먼트 중요하고 기계의 운영 상태, M&A 그 메인터넌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시보드와 모니터링, 트래킹을 통해서 기계의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관리 상태 점검, 내가 만든 부품에 대한 생산성 점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린터가 CFRP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특히 카본 코리아에 오신 분들은 CFRP, KFRP, GFRP 내지는 다양한 복합 재료를 많이 아시는데, 소재적인 측면보다는 기계적인 메커니즘 문의가 많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섬유, 연속 섬유 강화 프린트 저희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빌드 사이즈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는 작은 데스크탑에서부터 525, 525 사이즈로 빌드할 수 있는 파트까지 지원을 하는데, 소재의 차별성에 따라서 제품이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프린터를 미국의 UK 공군들이 작전 필드에 나가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길 원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아서 펠리칸 박스에 필드에 어디서든지 MRO 파트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펠리칸 박스로
콥터에 싣고 가서 드랍 시켜주면 현장에서 스페어 파트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잠수함이나 배, 선박,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필드에서 현장 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 얼라이언스 계열로 뭐 호주, 영국, 독일 뭐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필드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희 그 CFRP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지 소재에 리인포스하는 강화제를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지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은 저희가 오닉스라는 브랜드로 부르고 있는 저 오닉스는 PA 소재에다가 100 미크론 단위의 마이크로 파이버, 카본 파이버를 넣어서 컴파운딩한 복합 소재이고요. 그 이외에 항공 인증을 받아서 월요일에 발표하셨던 엔캠프에도 있었었는데, 실은 저희가 엔캠프 승인을 받아서 이 항공 소재 카본 파이버 오닉스 항공 난연 소재가 이번 달 말에 엔캠프에서 퍼블리싱을 할 예정입니다. 승인은 끝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재들과 또 탄소가 가진 재능에 맞춰서 전자 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ESD 소재, 그리고 울템 소재, 가성비 높게 시편 제작하는 PLA 이런 TPU, 그 다음에 팩 계열의 고열 소재, 내열 소재들을 기지 소재로 해서 이쪽에 보시는 강화제,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 섬유 5종. 그런데 이 섬유 소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차트가 아니라 연속 섬유를 스풀로 계속 공급을 하면서 원하는 기지 소재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믹스해서 이 소재의 조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PLA는 뭐 가성비 좋게 시제품을 만드시고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재들 기능성으로 제가 블루 써놓은 거 카본 파이버에, 블루는 이제 카본 파이버 난연으로 항공 인증을 받았거나 해서 이런 5가지 종류,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기지 매트릭스 소재들, 얘를 잘 조합해서 여러분 많이 하셨던 글라스 파이버, GFRP, 카본 파이버, CFRP, 그리고 방탄 소재라고 불리는 케블라를 이용한 KFRP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인증, 울템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이 울템에다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연속 섬유, 카본 파이버를 넣어서 강화시킨 부품을 성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성을 보면 저희가 CFRP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가볍고 강하기 때문이죠. 보통 지금 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많은 3D 프린터들, 범용 프린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PC, ABS 이걸 고강도 소재라고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쪽 컬러풀한 그래프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모든 프린터들에서 PC, ABC를 설명하는 물성 정보들인데, 이 물성 데이터 정보가 이 컬러가 저 오른쪽에 저쪽 끝단에서 보시면 가장 짧은 단에 있죠.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가 네. 이게 일반 상용 프린터들에 대한 물성 정보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카본 파이버로 프린트한 파트와 CFRP, 케블라 파이버 연속 섬유들을 외벽을 둘렀을 때에 대한 물성 정보를 저쪽 끝단에 보이는 회색과 노란색으로 물성 정보를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CFRP로 강화를 한 경우에 여러분 알루미늄 6061 T6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 소재이죠. 이 소재에 대한 인장 강도가 대체로 280메가파스칼에서 열 처리 여부에 따라서 320메가파스칼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속 섬유를 이용해서 강화를 한 마크포지드 CFRP 파트 인장 테스트 해보시면 600메가파스칼에서 최고로 연속 섬유를 가장 많이 넣었을 때 800메가파스칼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량화하면서 강성 고강도가 되는 그런 부품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연속 섬유의 함량 배열하는 양을 조율하셔서 알루미늄 에 맞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300, 400 메가파스칼의 부품을 만드셔서 현장에서 가볍고 강한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뭐 저희
ESD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물성 정보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CFRP로 연속 섬유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동시에 금속 프린터도 실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 경량화를 진행하면서 금속하고 하이브리드하는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금속 프린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금속 프린터 지금까지는 파우더를 챔버 내에 도포를 하시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용융하는 PBF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PBF 방식이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저도 그 기술을 20년 넘게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PBF 방식이 가격이나 러닝 커브가 굉장히 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운드 금속 프린터라고 해서 파우더 금속을 바인더하고 믹스해서 필라멘트 타입으로 만들고 이 필라멘트 타입이 된 금속 소재를 여러분 FDM 프린터 하듯이 프린트를 하시는 그런 방식의 접근성을 많이 낮춘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FDM처럼 쉽게 메탈을 프린트하시고 프린터가 된 다음 단계에 워시라고 되어 있는 저 장비에 프린트한 파트를 넣어서 바인더를 어느 정도 빨리 신속하게 디바운딩 시킨 다음에 열 처리로 소결러에 넣어서 남아있는 모든 바인더들을 번아웃 시키면서 물성을 제어하는 2단계 열 처리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금속 프린터입니다. 물론 덴스티는 PBF가 더 좋고요. 얘는 바운더를 뺀 바인더를 디바인딩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프린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우더 더스트라든가 피움이라든가 레이저 관련한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탈을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저 프린터로 출력한 파트들이 보시는 것처럼 50미크론에서 125미크론 해상도로 여러 가지 패턴이나 내부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 작업해서 경량화하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PBF하고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점은 PBF 프린터는 용접 방식이기 때문에 실은 소재들이 용접성이 좋은 소재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접성에서 좀 어렵거나 그러니까 PBF가 레이저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마이크로 웰딩 하는 거하고 같죠, 레이저가. 그런데 이 순간 스팟 온도가 1700에서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PBF 사용하시면 그 온도에 대한 열 응력 과 더불어서 각 소재마다 번아웃하면서 발생하는 피움 때문에 실은 어떤 광학계, 레이저계, 비대 흡수율 이런 요소 조건으로 PBF가 소화하지 못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2D2, 고탄강 계열들 이런 부분들이 PBF가 소화를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구리도 좀 마찬가지죠. 전도율이 너무 높아서 웰딩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바인더를 이용하거나 바인딩 익스트루전 방식의 접근으로 해서 많은 파트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린 그 바인더제 앞부분은 바인더를 금속 파우더로 바인딩을 해서 바인딩한 거를 FDM처럼 익스트루전 했다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두 번째 금속 프린터는 파우더를 PBF처럼 도포를 하신 다음에 레이저로 용융시키는 게 아니라 바인더를 2D 잉크젯 프린터가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사합니다. 바인더를 파우더 위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성형을 하고요. 뒷단은 앞부분 프린터하고 마찬가지로 소결 작업을 통해서 디바인딩과 2차 열 처리로 조직 제어를 통해서 파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D 프린터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서 생산성, 프로풋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지금 산업계에서는 양산형 프린터라고 많이 조명을 받고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생산 도입 측면에서 검증을 좀 시도를 하고 계셔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슈머블로 시계를 만들고 뭐 이런 소형 발사체에 로켓 엔진 이런 거 제작하는 것들도 하고 있긴 한데 저희한테 지금
큰 포인트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18개 품목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18개 중에서 지금 3개는 양산 승인을 받았고 15개가 승인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소재는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데 실은 소재는 양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드리는 인증 소재 이외에 양산급에 맞는 소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 개발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더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한 프로세스 가이드 플랫폼과 더불어서 실은 마크포지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 들어오셔서 코스를 완료하시고 서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필요하시면 현장에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본사에 의뢰되는 맞춤형 교육들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워낙 복합 소재 많이 하셔서 잘 아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프린터로 CFRP 같은 이런 복합 소재를 프린터로 바꿨을 때의 장점을 제가 10가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고객 사례인데요. 기존에 매니폴드를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해서 솔리드한 덩어리입니다. 중량이 1kg에 가깝습니다. 제 고객 중에 PBF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경량화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제품을 검토를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캐스팅은 덩어리니까 쉘 구조를 경량화해서 살을 빼겠어요. 우리가 딥함을 이야기할 때 실은 파트 컨솔리데이션을 하거나 펑션 컨솔리데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딥함을 접근하실 때 너무나 해석 툴을 많이 쓰세요.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나무 트리 브랜치 타입을 막 너무 많이 가져오시는데 산업 현장에 계시는 고객분들은 그거 딥함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셈블리 해야 될 볼륨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너무나 해석 가지고 토폴로지에서 막 이상한 구조체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는 쓰지는 못합니다. 마케팅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거는 이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쉘 구조로 경량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주조로 만들었던 1kg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안에 세 번째 있는 거 보시면 금속으로 프린트를 했는데 절반에 가깝게 중량이 빠졌지만 성능이나 기능은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었고요. 이거를 CFRP 가지고 작업을 하면 어떠나 해서 또 테스트를 진행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중량이 물성을 유지하면서 중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메탈로 딥함을 해서 절반, CFRP로 작업을 해서 10분의 1. 네, 이거는 저희가 복합재나 강화재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라서 강성을 어떻게 하는지 기지 소재에 리인포스 머티리얼을 넣는 거는 건축물 지을 때 콘크리트에 트러스를 박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CFRP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프리프레그 갖다 레이업을 하시거나 AFP 작업으로 와인딩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마크포지드가 제공드리는 이 CFRP 3D 프린터는 압출 방식으로 앞에 영상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즐이 멀티 노즐이 있습니다. 기지 소재를 압출해서 성형을 하는 동시에 연속 섬유, 저희 연속 섬유도 실은 1K에 가까운 연속 섬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가 같이 압출이 되면서 원하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포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프린터가 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셨던 레이업처럼 몰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 생산 툴을 제작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산 툴 없이 작업을 툴리스 제작이 가능하시고 당연히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경화 작업을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어서 오토클레이브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프린트해서 앞에서 플랫폼 베이스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계 디자인이 검증받은 거라면 툴 없이 그냥 현장에서 바로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프린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파트 펑셔널 컨솔리데이션한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손쉽게 프린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 상단에 있는 게 저희가 프린트하는 저희 나름대로 프리프리그된 원사이고요. 저 원사 안쪽에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연속 섬유가 들어있어서 프린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이미지 보시면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최종 레버를 프린트를 하는 과정인데, 내부의 연속 섬유를 어떻게 강화했는지 보실 수 있도록 프린트하던 걸 중간에 멈춰서 내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깥쪽 컨투어 라인을 따라서 KFRP, GFRP, CFRP를 각각 배열한 구조입니다. 인장 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가지 섬유가 가지고 있는 인장 강도, 굴곡 강도 특징은 보시는 물성표와 같고요. 저희가 항상 복합 소재를 만나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강한 줄 알겠어. 우리가 그런데 레이업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와인딩하는 방식도 그렇고 섬유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방향성, 어느 쪽으로는 강할 테지만 어느 쪽으로는 이방성, 등방성, 이거 강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업 할 때 그 프리프레그의 방향을 꺾는 것처럼 프린트 작업을 하면서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마다 45도, 35도, 135도 방향을 줘서 전체 성형체에 대한 등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작업들이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하고요. 영역적으로 선택하실 때 샌드위치 구조 패널을 만드는 상판 하판에 강화 기지재를 더 많이 넣어서 샌드위치 구조를 하거나, 강화시키고 싶은 외곽 내지는 피처 형상을 따라가는 컨투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강화를 선택적으로 유저가, 설계자가, 엔지니어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FDM 방식 프린터 보면은 층층이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강도가 안 좋아요. 저기 마크포지드 부스 있는데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표면 조도가 다른 레진이나 FDM 하신 것처럼 프린트 이후에 연마 폴리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도가 그냥 후처리 전혀 없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후처리, 실은 제가 여기도 좀 영상을 넣었었는데, 우리가 후처리를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액상들 방식으로 하면은 프린트가 끝난 파트가 최종적으로 레진 베드에서 올라오면 액체 소재들이 계속 묻어 있어서 방울지고 스티키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합체처럼 경화기에 넣어서 1차 경화를 진행을 하고, 경화가 끝나고 나면은 폴리싱 작업을 통해서 조도 관리를 합니다. 액상 베이스 프린터이고요. 파우더 베이스. 파우더 베이스들 아시는 것처럼 파우더가 주변에서 서포트 역할을 한 거를 프린트가 끝나면 파트를 꺼내서 처리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더스트나 폴리싱, 염색 작업 진행합니다. 아래 녹여내는 방법. 녹여낼 때 서포트가 형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녹고 안 녹고 그거를 다 녹여 빼려고 하다 보면은 파트가 실제로 녹아요. 서포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 그냥 자바라 형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작업자처럼 그냥 뽑아내면 자바라처럼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오는 서포트 형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메탈 할 때 많이 경험하시죠? 서포트 성형. 네, 오늘은 메탈 이야기가 아니라 탄소 섬유 소재, 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 기능들. 저도 복합 소재 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 카본 코리아라고 하고 있는데, 탄소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매력적인 녀석인지 정말 많은 다재다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포지드에서 소개시켜드린 아까 그 기지 소재, 매트릭스 소재 베이스에도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강화해서 기능을 특화시키는 소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연속 섬유도 마찬가지인데, 이 탄소가 가진 이 특징들로 인해서 아마 여기 오신 카본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또 다른 특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셔서 저희 마크포지드가 또 다른 색다른 복합 소재로 강순 경량화와 기능성 이외에 또 다른 기능성을 같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발표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부스 방문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is there any question from the audience? 네. 예, 잘 들었습니다. 3D 프린팅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기재와 이게 이제 레인포싱하는 방법으로 특히 아까 CFRP, GRP가 있는데 이제 항상 가지는 퀘스천이 두께하고 사이즈에 물론 기계를 크게 만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균일하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거를 신속하게 큰 설비는 아니고 이걸 이제 포밍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 그거를 두께가 베리에이션이 있으면서 있을 때 두께의 그 맥시멈 아까 저기 연속해서 하는 그런 저 복합 재료 적층도 있는데 두께가 맥시멈 얼마까지 가는지 하고 저게 이제 기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즈로서 가로 세로 하여튼 그런 큰 기계를 만들면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성합성을 가지기 위한 그 사이즈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즈 한계. 일단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맥스 두께는 두께는 얼마든지 이제 빌드 사이즈만큼 다 할 수가 있어서 아마 미니멈 두께를 좀 말씀드리는 건 어떤가 싶긴 한데요. 섬유를 넣고 기지 소재를 같이 하면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전통 레이업은 프리플래그 기준으로 두께가 정의될 텐데 저희가 빌드하는 기준으로 강화 섬유를 넣고 기지 소재하고 해서 최소 미니멈 두께는 2mm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맥스로는 저희가 빌드할 수 있는 사이즈가 525mm입니다. 볼륨이 525, 400, 400 사이즈에서 지금 예. 한 레이어에 대한 두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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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생산으로 가고자 하실 때 빌드 사이즈는 실은 원하는 만큼 하시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3D CFRP 3D 프린터가 지금 이미 너무나 잘 하고 있는 비행기 동체나 이런 것 작업할 때 하는 AFP를 대체할 기술은 아닙니다. AFRP 같은 거는 동체처럼 얇은 박판에 대형 구조물을 할 때 하시는 게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레이업 방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기계 부품이 있고 샤시 같은 그 프레임 얇은 박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샤시 같이 얇은 박판들은 지금 하시는 레이업 방식, BMW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레이업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이거 프린터로 진행하는 거는 그 사이의 요소로 기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용도로 복잡한 형상, 부품, 브라켓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분배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